이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한 3주쯤 지나니까 안 싸우고, 한 학기쯤 지나니까 좀 더 학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100등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성적이.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그렇지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 부모가 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대체 뭘 해주셨길래. 네,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아이, 부모, 교사가 동반자가 되는 나침반, 교사가 들려주는 부모 코칭 이거든요. 네. 풀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교사와 부모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이 녹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건가요? 예, 여기 맨 처음에 이 책을 쓴 이유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어느 날, 아이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학교에서 이렇게 관계가 나빠요. 그리고 수업에 집중을 못해서 매번 불려다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어머니가 밤에 오셔서 이제 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선생님 그거 제 탓인 것 같아요. 제 문제였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며 막 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었고 그냥 휴지를 이렇게 건네드리면서 묵묵히 있었거든요. 그날 그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한 열흘쯤 지났는데 아이가 뭔가 굉장히 안정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서서히 이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한 3주쯤 지나니까 안 싸우고, 그리고 이렇게 얘가 한 학기쯤 지나니까 좀 더 학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부모님이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교사는 관찰하고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신과 아이의 관계를 성찰하고 거기에 어떤 변화를 주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화들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왜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얘 이런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부모님들을 모셔서 얘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되 우리가 함께 원인을 분석해 볼까요? 또는 아이가 어떻게 자랐고 부모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동반자적인 태도를 서로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도하시오 이런 입장이 아니고 학교에서 저는 관찰할 수 있고 집에서 부모님은 아이와의 관계를 성찰하고 그것에 변화를 주면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1년에 한 서너 건 이상 돼요. 1년에 서너 건 이상 아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학습에 집중하는 순서대로 변화를 일으킨 그런 사례들이요. 담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중에는 큰 사건을 겪은 아이도 있고 성적을 쑥쑥 올려서 서울대에 간 아이도 있고 예, 그런 기적들이 있었죠. 야, 1년에 3사건이면은 교직생활 동안 적어도 한 4, 50명의 학생들을 변화시키신 거네요, 사실. 그 세월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이걸 깨달은 그 10년 그 이후부터였던 거예요. 네. 10년간. 네. 그 많은 사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들려주시겠어요? 많이 있긴 한데요. 하나만 말하기는 되게 어렵긴 한데 이런 아이 있었어요. 그 오빠가 되게 무지무지하게 그 완벽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백순우 선생님처럼 잘생겼고 공부 잘하고 리더십 있고 막 단아한 문장으로 글도 잘 쓰고 예의도 바른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 연년생
동생이 여동생이었어요. 그 여동생은 이제 그 오빠는 제가 국어만 가르쳤지만 여동생은 제가 이제 담임을 맡게 됐어요. 근데 얘는 무슨 물 같은 애였어요. 특징도 별로 없고 이 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흔들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녀석 저 녀석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건들면 산만하게 반응하는 그 친구들이 얘 호를 바보라고 붙여줬어요.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수업 시간 계속 산만해져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아서 난 정말 공주처럼 예쁘게 키우고 싶었는데 얘가 완강하게 여자 옷을 입는 걸 거절했대요. 그래서 제가 뇌리에 번쩍하고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얘가 오빠처럼 되고 싶었구나. 그래야 부모님 관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 네. 보통 이제 첫째가 잘하는 거, 첫째 아이가 완벽하게 잘 자랐을 때 그게 세상의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어서 둘째한테는 독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엄마들이 보통 첫째 아이한테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둘째 아이한테는 다른 적용을 하시고 점점 나아지거든요. 근데 첫째가 정말 탈 없이 완벽하게 커진 경우에 둘째 아이가 이런 문제를 겪을 경우는 이거 완전히 나와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모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모님들도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때 이제 아이가 겪은 문제가 자기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쪽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별로 이제 이 아빠가 그거에 전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약간의 어떤 관계의 손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아이의 자존감에 좀 더 집중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렸는데 그걸 딱 인지하고 이해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러고 몇 주 있다가 제가 수업을 하는데 국어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설명을 하거든요. 이 녀석이 눈동자가 저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네, 집중을 한 거죠. 그걸 느끼셨군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 한 300명 중에서 이렇게 그 중하위권 그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 2학기 때 그 바로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100등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성적이. 100등. 네. 상위권으로 쫙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더니 2학년이 됐어요. 그 2학년 첫 중간고사를 보고 이 녀석이 교무실로 막 후다닥 뛰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제가요 드디어 우리 오빠의 전교동수를 앞질렀어요. 그 오빠가 전교 2등 아니면 3등 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오빠가 너한테 뭐 1등 했다 2등 했다 말 안 할 때도 넌 늘 상처받았지. 그래 그러니까 너도 오빠한테 아무 내색 하지 마라. 그렇지만 참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때 이 아이가 이제 그 오빠를 따라서 삼성고를 갔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에 그 오빠를 따라서 같이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그 대학까지 갔으니까 저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고 그 좀 있잖아요. 네, 텀이 있는데 이 녀석은 늘 스승의 날 전화를 했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 돼서는 제가 이제 천안에서 아산으로 전근을 갔으니까 꽤 멀잖아요. 거기를 물어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첫 방학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한테 부모님하고 그런 상담을 했었다는 얘기도 얘는 그때 처음 들었죠.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런가요? 네. 그렇지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 부모가 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대체 뭘 해주셨길래. 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상담 이후에 너한테 어떻게 대해주셨니? 그랬더니 뭐 기억나는 건 없지만 부모님이 확실히 저의 자존감을 세워주려 노력하신다는 눈치는 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치는 챘다.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진짜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냥 노력한다는 눈치를 애가 채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가 변화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책에 이렇게 직면해야 되는 문제들 들어가기 전에 파트 1에 선생님이 쓰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저는 되게 큰 울림을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이가 눈치만 채도 충분합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 크게 다가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실 그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이가 눈치만 채도 충분하지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아이와 함께 해야 되는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선생님만큼 교직 경력이 길진 않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심지어 저보다 막 20살 가까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 처음이거든요. 사춘기 아이를 대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울고 가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제 그런 어려워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의 말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